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돈 몇백 원짜리 알약 하나가 무너진 남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보약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위험한 수술 없이도 70대 남성이 20대의 뜨거운 활력을 되찾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구조 신호를 이해하고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를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신 대한민국 중년 남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멘토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아 박사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남성 환자분을 뵐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누구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오신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히 찾아오는 무기력증과 남성 기능 저하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위축감까지 가져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거뜬했을 일들도 이제는 버겁게만 느껴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고백하십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은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체념하거나 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값비싼 정력제나 보양식을 찾게 됩니다. 녹용이다, 홍삼이다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드시고 심지어 해외에서 구한 귀한 영양제까지 한 줌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돈대로 쓰는데 몸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영양소가 부족해서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가득 채워 넣어도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는 단 1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에너지 발전소가 세포 하나하나마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위장에서 소화되고 분해되어 이 발전소로 들어가야 비로소 힘을 내는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50대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소화 흡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위산 분비 능력의 저하입니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활력을 얻기 위해 섭취하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은 아주 강력한 위산이 있어야만 분해되어 영양소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산이 찔끔거리고 나오니 아무리 비싼 한우를 드시고 장어를 드셔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귀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이 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좋은 음식들은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장을 통과하여 배설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영양분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값비싼 배설물을 만들고 계셨던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영양 공급이 끊겨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고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남성으로서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영양 결핍은 아닌데 정작 세포 안으로는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치상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죽을 만큼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후반의 환자분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를 자랑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빛은 흐리멍덩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듯 했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사다 주는 비싼 영양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커녕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만 안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그 비싼 영양제들 당장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약국에 가서 딱 2가지만 사오십시오. 환자분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약으로도 안 되던 것이 고작 몇천 원짜리 약으로 해결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제 처방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는 의사인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일까요? 마법은 없습니다. 다만 인체의 생화학적 원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비타민 B12, B2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비타민 B12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한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야말로 중년 남성의 정력과 활력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가득 차 있어도 불꽃을 튀겨주는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듯 비타민 B12가 없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비타민 B12가 동물성 단백질에 아주 단단하게 결합해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풍부해서 이 결합을 쉽게 끊어내고 비타민을 쏙쏙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든 중년 이후에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를 거의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속이 쓰리다며 습관적으로 드시는 제산제나 위장약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위산마저 중화시켜 버립니다. 스스로 비타민 흡수 통로를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남성의 발기는 기본적으로 혈관 작용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혈관 문이 활짝 열려 혈액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야 강직함이 유지됩니다. 이 혈관 문을 여는 물질이 산화질소인데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두통만 심해지는 이유도 근본적인 혈관, 건강과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장이 늙어서 흡수를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흡수 경로를 우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위산의 도움을 받아 흡수하는 능동적 경로 외에도 농도 차이에 의해 저절로 흡수되는 수동 확산이라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넘치지만 양동이로 들이부으면 압력에 의해 뚫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해결책은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이 아닌 고함량 비타민 B12 단일 제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B12가 하루 권장량 수준으로 아주 미량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이 30대에게는 그 정도로 충분하지만 흡수 장애가 있는 중년에게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입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섭취량의 약 1% 정도가 강제로 흡수되는 수동 확산 효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용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것은 전량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키는 지용성 비타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만병의 근원이지 넘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께 딱 2가지만 확인하고 구매하십시오. 첫째,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비타민 B12 단일 성분일 것. 둘째, 용량이 반드시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것. 이 조건에 맞는 제품을 고르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체험할 준비를 반은 마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알약을 언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물 한 잔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몸에 꺼진 엔진 스위치를 켜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섭취된 고용량의 비타민 B12는 잠자고 있던 세포들을 흔들어 깨우고 미토콘드리아를 가동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저녁에 드셨다가 에너지가 넘쳐서 밤새 잠을 못 이루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때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아침의 알약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며칠 내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달라짐을 느끼실 겁니다. 청은망은이던 눈꺼풀이 가볍게 떠지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며 매사에 의욕이 솟구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남성의 완벽한 부활을 이야기하기에 이릅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엔진은 밤이 되면 적절하게 식혀주고 정비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또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결국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비타민 B12로 엔진을 뜨겁게 가열하며 질주했다면 밤에는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닳아버린 부품을 조이고 기름칠하는 정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차에 내일 또다시 가속 페달만 밟아댄다면 그 기계는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작동합니다. 낮 동안의 치열한 활동으로 인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근육은 수축하며 신경은 곤두서게 됩니다. 이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밤새도록 우리 몸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찌뿌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혈관이 굳어 있다는 것은 남성 기능에 있어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비타민 B12가 혈관 문을 여는 열쇠인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도 정작 문 자체가 녹슬고 경첩이 뻑뻑해서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활력을 완성하는 밤의 파트너로 마그네슘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300여 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자 천연의 신경 안정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성인의 대다수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 담배를 즐기시는 중년 남성분들은 그 결핍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완입니다.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고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줍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고 나서 기절하듯이 꿀잠을 잤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마그네슘의 진짜 효능은 바로 혈관의 유연성을 되찾아 준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벽의 세포를 이완시켜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비타민 B12가 문을 여는 열쇠라면 마그네슘은 문이 잘 열리도록 경첩에 발라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좁았던 혈관이 고속도로처럼 넓게 확장되고 그곳으로 뜨거운 혈액이 거침없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한 아침과 저녁의 황금 밸런스 요법입니다. 낮에는 비타민 B12로 에너지를 불태우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며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20대 시절의 그 폭발적인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그네슘을 골라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를 범하십니다. 약국에 가서 무턱대고 마그네슘 주세요 라고 하면 10중 8구 가격이 저렴한 산화 마그네슘을 권해줍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보시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가격이 싸고 알약의 크기가 작아서 먹기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4%에 불과합니다. 100개를 먹으면 4개만 흡수되고 나머지 96개는 그대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흡수되지 않은 마그네슘은 장 속에 머물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설사를 유발합니다. 사실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 환자들의 변을 묽게 만드는 변비약 용도로 더 많이 쓰이는 성분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설사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의 이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국에 가셔서는 반드시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루콘산 마그네슘 혹은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유기염 제제를 선택하십시오. 가격은 산화 마그네슘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흡수율은 10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인데 몇천 원 아끼자고 흡수도 안 되는 돌가루를 드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반드시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복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아침이나 낮에 드시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저녁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쌓였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뇌가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공장을 부지런히 돌리게 됩니다. 용량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보통 한 알에 300에서 400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장이 놀랄 수 있으므로 처음 일주일간은 알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시거나 용량이 적은 제품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없으면 서서히 용량을 늘려서 하루 400mg까지 섭취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 중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은 평소 불면증과 야간 빈뇨 때문에 하룻밤에도 대여섯 번씩 깨느라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피곤하고 혈압은 오르고 당연히 부부관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저녁 식사 후에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만 믿고 드셔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달 후 진료실을 찾은 박 선생님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밝아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잠을 푹 자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아내가 요즘 저보고 회춘했냐고 묻습니다. 라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전신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 시스템을 정상화시킨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고 밤에 정비를 마쳤지만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 즉 혈관 내부에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엔진을 돌리고 문을 열어놔도 통로가 막혀 있으면 혈액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강한 남성의 힘이란 결국 피가 얼마나 빠르고 힘차게 그곳으로 몰리느냐의 싸움입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야 피가 콸콸 흘러가서 목적지에 도달하여 깃발을 꽂을 것 아닙니까? 이 혈관을 대청소해주는 제가 아끼는 마지막 비법은 약국이 아닌 여러분의 부엌이나 마트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혈관 속의 기름때를 씻어내는 이 강력한 천연 청소부의 정체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비법까지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남은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남성 활력을 완벽하게 되찾는 마지막 열쇠를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춰볼 차례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엔진의 시동을 걸고 저녁에 마그네슘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인 혈관 자체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엔진을 힘차게 돌리고 혈관 문을 열어놓아도 정작 혈액이 흘러가야 할 길이 꽉 막혀 있다면 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강한 남성의 힘이란 결국 피가 얼마나 빠르고 힘차게 그곳으로 몰리느냐의 싸움입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야 피가 콸콸 흘러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을 대청소해주는 제가 아끼는 마지막 비법은 약국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친숙한 들기름입니다. 갑자기 웬 나물 무치는 기름 타령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고소한 맛을 내는 양념 정도로만 과소평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주범은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과 과도한 탄수화물 찌꺼기들입니다. 이 기름때를 씻어내려면 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기름때는 더 강력하고 깨끗한 기름이 들어가서 밀어내야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시중에 파는 비싼 생선 오일 영양제보다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100배 낫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는 슈퍼푸드입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녀석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내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피를 맑게 만듭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던 70대 강 사장님께 이 세 가지 조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엔 비타민, 저녁엔 마그네슘, 그리고 식사 때 생들기름 한 숟가락. 석 달 뒤 강 사장님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귓속말로 원장님 요즘은 아침마다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라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혈압이 잡히고 덩달라 남성의 기능까지 되살아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 손발이 차가웠던 증상도 사라지고 머리도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 들기름은 잘못 드시면 약이 아니라 발암 물질을 드시는 꼴이 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매우 취약한 두 얼굴을 가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것만 못합니다. 첫째, 들기름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열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에 열을 가하는 순간 그 좋던 오메가3가 파괴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고소한 맛을 낸다고 달걀, 프라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가족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차갑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끼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고소한 풍미를 즐기게 됩니다. 만약 생으로 드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다 조리된 미역국이나 나물 무침의 마지막 단계에 불을 끄고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열기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드셔야만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관이 생명입니다. 들기름은 산패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산패란 기름이 공기나 빛과 접촉하여 썩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과 암을 유발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마트나 방앗간에서 들기름을 사실 때는 투명한 병에 든 것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갈색 병이나 짙은 색병에 든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반드시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간혹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싱크대 선반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기름을 썩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개봉한 지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다 드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쩐내 나는 기름을 드시면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작은 병을 사서 빨리 드시고 새 것을 사라고 권해드립니다. 큰 병이 싸다고 덜컥 사놓고 몇 달씩 드시는 것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향긋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산패된 들기름은 찌든 냄새와 역한 맛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또한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볶은 들기름보다는 볶지 않고 눌러 짠 생들기름이나 저온 압착 들기름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고온에서 볶으면 벤조피렌이 생성될 위험이 있고 영양소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색깔이 연하고 맑은 황금빛을 띠는 것이 좋은 들기름입니다. 이렇게 좋은 들기름도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장이 예민하여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지방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한 숟가락을 다 드시지 마시고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양을 늘리십시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섭취해야 약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천 마이크로그램 한 알로 활력의 스위치를 켭니다. 저녁 식후에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혈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매일 신선한 생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중주를 이룰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회춘의 비법입니다. 어떤 분은 원장님 사흘이나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습니까? 라고 조급하게 따지기도 하십니다. 그분께 제가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60평생을 방치해온 몸이 고작 사흘 만에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혈관이 복구되고 굶주린 세포가 다시 영양을 머금어 힘을 내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딱 3달만 저를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가 약 120일, 즉 넉 달 정도입니다. 최소한 이 주기에 맞춰 몸을 관리해 주어야 체질이 바뀌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한 달은 잠이 편안해지고 2달째는 아침이 가벼워지며 3달째가 되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지 하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뜨거운 아침도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위험한 수술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법 외에도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이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도 나쁜 습관이 계속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최악의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혈관 건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역시 간 기능을 떨어뜨려 영양소의 대사를 방해하고 비타민 B12의 흡수를 막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양요법의 효과를 100%, 200% 보고 싶으시다면 술과 담배는 과감하게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특히 하체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남성 호르몬의 저장고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으로 하체를 단련하면 영양요법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당부와 전체 내용을 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이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김태하 박사의 마지막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춰볼 차례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엔진에 시동을 걸고 저녁에 마그네슘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인 혈관 자체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엔진을 힘차게 돌리고 혈관 문을 열어놓아도 정작 혈액이 흘러가야 할 길이 꽉 막혀 있다면 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강한 남성의 힘이란 결국 피가 얼마나 빠르고 힘차게 그곳으로 몰리느냐의 싸움입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야 피가 콸콸 흘러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을 대청소해주는 제가 아끼는 마지막 비법은 약국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친숙한 들기름입니다. 갑자기 웬 나물 무치는 기름 타령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고소한 맛을 내는 양념 정도로만 과소평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주범은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과 과도한 탄수화물, 찌꺼기들입니다. 이 기름때를 씻어내려면 물론은 어림도 없습니다. 기름때는 더 강력하고 깨끗한 기름이 들어가서 밀어내야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시중에 파는 비싼 생선 오일 영양제보다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100배 낫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는 슈퍼푸드입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녀석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내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피를 맑게 만듭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던 70대 강 사장님께 이 세 가지 조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엔 비타민, 저녁엔 마그네슘, 그리고 식사 때 생들기름 한 숟가락. 석 달 뒤 강 사장님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귓속말로 원장님 요즘은 아침마다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라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혈압이 잡히고 덩달라 남성의 기능까지 되살아난 것입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니 손발이 차가웠던 증상도 사라지고 머리도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 들기름은 잘못 드시면 약이 아니라 발암 물질을 드시는 꼴이 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매우 취약한 두 얼굴을 가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것만 못합니다. 첫째 들기름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열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에 열을 가하는 순간 그 좋던 오메가3가 파괴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고소한 맛을 낸다고 달걀 프라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가족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차갑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끼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고소한 풍미를 즐기게 됩니다. 만약 생으로 드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다 조리된 미역국이나 나물 무침의 마지막 단계에 불을 끄고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열기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드셔야만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관이 생명입니다. 들기름은 산패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산패란 기름이 공기나 빛과 접촉하여 썩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과 암을 유발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마트나 방앗간에서 들기름을 사실 때는 투명한 병에 든 것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갈색 병이나 짙은색 병에 든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반드시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간혹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싱크대 선반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기름을 썩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개봉한 지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다 드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쩐내 나는 기름을 드시면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작은 병을 사서 빨리 드시고 새 것을 사라고 권해드립니다. 큰 병이 싸다고 덜컥 사놓고 몇 달씩 드시는 것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향긋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산패된 들기름은 찌든 냄새와 역한 맛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또한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볶은 들기름보다는 볶지 않고 눌러 짠 생들기름이나 저온 압착 들기름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고온에서 볶으면 벤조피렌이 생성될 위험이 있고 영양소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색깔이 연하고 맑은 황금빛을 띠는 것이 좋은 들기름입니다. 이렇게 좋은 들기름도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장이 예민하여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지방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한 숟가락을 다 드시지 마시고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양을 늘리십시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섭취해야 약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000 마이크로그램 한 알로 활력의 스위치를 켭니다. 저녁 식후에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혈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매일 신선한 생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중주를 이룰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회춘의 비법입니다. 어떤 분은 원장님 사흘이나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습니까? 라고 조급하게 따지기도 하십니다. 그분께 제가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60 평생을 방치해온 몸이 고작 사흘 만에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혈관이 복구되고 굶주린 세포가 다시 영양을 머금어 힘을 내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딱 석 달만 저를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가 약 120일, 즉
넉 달 정도입니다. 최소한 이 주기에 맞춰 몸을 관리해 주어야 체질이 바뀌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한 달은 잠이 편안해지고 2달째는 아침이 가벼워지며 3달째가 되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지 하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뜨거운 아침도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위험한 수술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이 3가지 요법 외에도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이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도 나쁜 습관이 계속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최악의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혈관 건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역시 간 기능을 떨어뜨려 영양소의 대사를 방해하고 비타민 B12의 흡수를 막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양 요법의 효과를 100%, 200% 보고 싶으시다면 술과 담배는 과감하게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특히 하체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남성 호르몬의 저장고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으로 하체를 단련하면 영양 요법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당부와 전체 내용을 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이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김태하 박사의 마지막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